안녕하세요. 강미선입니다. 이번 시간은 원과 원기둥입니다. 입체도형 시간에 원기둥에 대해서, 그러니까 회전체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이번 시간은 원의 넓이, 원의 둘레, 원기둥의 부피와 건널비, 이와 같은 측정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자, 제가 초등학교 일대를 한번 돌이켜보면 제일 싫었던 시간이 이 계산하는 원기둥에서 뭐 구멍이 중간에 뚫려 있는데 뭐 그런 도형의 부피를 구한다든지 또 이렇게 중간에 좀 빠져 있는 어떤 입체가 있어요. 사각기둥에서 상자 모양인데 뭐 삐뚤삐뚤하게 생겼습니다. 그런 것에 넓이를 구하라, 건널비를 구하라든가 할 때 정말 싫었었어요. 자, 중학교 한 학년만 조금 지나가면 이제 중학생이 되면 그때는 조금 계산이 훨씬 간단해지거든요. 오히려 계산이 간단해지는데 6학년 요때 이런 교육과정은 참 세월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을 지치게 할 정도로 계산을 많이 하게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계산을 정확하게 하는 거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공식이 나오게 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 지금까지 배웠었던 여러 가지 사칙 계산에 대해서 꼼꼼하게 계산만 한다면 큰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사람이 이제 하는 것이 사람이 해야 되는 내용이 어떤 기계적인 계산이 아니라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원리를 파악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계산은 요즘에 수학 교육의 어떤 경향으로 봤을 때는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계산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조금 옛날보다는 비중이 낮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뭐 계산 자체를 못하면서 학년이 올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계산을 하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두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리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그런 쪽에 우리가 초점을 주면서 아이들을 지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다룬 내용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먼저 원주율, 그 다음에 원주, 원의 넓이, 원의 부피가 되겠습니다. 그 관계를 알아볼까요?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원주, 자, 원의 둘레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원의 넓이, 자, 그 다음에 또 원기둥의 뭐가 되겠습니까? 원기둥의 부피, 자, 이걸 구할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원기둥의 건널비. 자, 이렇게 네 가지가 됐는데요. 이 네 가지의 뿌리가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이 뿌리가 되는 것은 바로 원주율입니다. 우리가 원주율을 알아야 원주율로부터 원주도 구하고 그걸로부터 원의 넓이도 구하고 원기둥의 부피도 구하고 건널비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원주율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원주율이라고 하는 것은 비율이에요. 비율은 비율인데 어떤 비율이냐면 원의 지름과 원의 둘레하고 사이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 원주율을 우리가 공식으로 나타낸다면 뭐가 되는 거죠? 원의 둘레 우리가 원주라고 쓴다고 그랬는데 원의 둘레 나누기 뭐예요? 원주율은 원의 지름이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비의 입장에서 다시 해석을 한다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원의 지름에 대한 원의 둘레의 비.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공식이 왜 나왔을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어떻게 해서 원주율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구할 수가 있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여러 도형의 부피나 건널비에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막강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아이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원주율의 탄생, 원주율의 발생 과정을 아이들한테 설명하는 것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지 참고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원 두 개가 있는데 두 원의 크기가 어때? 다르지? 네. 자, 이 원의 지름하고 이 원의 지름 한번 표시해보자. 이 원의 지름은 그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원의 지름은 이만큼 됐는데 원이 크기가 다르니까 원의 둘레는 어떨까? 이 둘레 다를 것 같아. 어디가 더 길 것 같아요? 여기. 그렇지. 너무 쉬운 질문이었지. 자, 그러면 우리 원의 지름하고 둘레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자. 자, 여기에서 기회가 여기 딱 잡고 있어. 잡고 그 다음에 우리가 테이프로 거기를 딱 고정시키자. 자, 여기 이렇게 해서 그래. 자,
잘했어. 그 다음에 실이니까 늘어지지 않게 살살살살 이렇게 돌립시다. 그랬더니 딱 만나는 데 있잖아. 네. 만나는 데를 딱 자를 거예요. 자, 잘랐어. 여기 딱 잡고 있어봐. 이번에는 또 거기를 고정시킬 거예요. 그래서 이 둘레를 우리가 표시했지? 네,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자. 자, 여기 한번 데워볼까? 실을 여기다가 여기서 탁 붙여보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한 바퀴 돌려봐봐. 살살 돌리자. 살살. 그렇지. 가위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가위로 여기를 만나는 데를 탁 자르려고 해요. 자, 됐어요? 그러면 잘했어. 자, 잠깐만 여기다가 딱 대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만큼이 뭐였어? 이만큼이 지름. 이만큼은 지름. 이쪽 지름이지, 네. 그렇지? 자, 이번에는 지름하고 이제 이 원의 둘레하고의 관계를 알아보려고 그래요. 자, 이거는 지름이 이만큼이었는데 이거 한번 다시 떼어보자. 떼봐봐. 살살 떼보세요. 자, 이거는 내가 뗄게. 잘 뗐어요? 이렇게 뜨는데 됐어. 자, 그러면 이거를 딱 펼쳐보자. 자, 이걸 여기 옆에다가 딱 붙이고요. 그 다음에 끝나는 데 쫙 펴서 끝나는 데다가도 이렇게 딱 붙이자. 자, 됐어요? 네. 그러면은 이 둘레는 이 원의 둘레였었지? 네. 그 다음에 이 둘레는 이 원의 둘레였었잖아? 네. 얘가 더 크니까 이 둘레가 네. 훨씬 길었어요. 네. 자, 그런데 한번 지름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나 한번 보자. 자, 이 지름의 몇 배가 되는지 한번 대충 배워볼래? 이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몇 배? 몇 배야? 한 배. 그 다음에 또 두 배. 세 배. 그 다음에 세 배죠. 딱 세 배야? 세 배. 아니, 세 배하고 약간. 저기 봐봐. 여기 딱 끝에 돼야 이쪽에 돼야지. 이쪽에 되니까 세 배하고 약간. 조금 넘지. 네. 자, 그래. 이거는 그랬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떨 것 같아? 한번 생각해봐. 잠시만. 이거 한 번만 댈게요. 아니, 얘는 좀 다를 것 같아? 얘처럼 비슷할 것 같아?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 비슷할 것 같아요? 전혀 다를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한 개. 두 개. 세 개. 그 다음에 여기서도 세 개. 세 배하고 조금 남지?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여기 봐봐. 여기가 약간 구부러져서 그런데 한 배, 그다음에 두 배, 세 배하고 조금 남아요. 이제 이 정도 되거든. 그러면 이게 아주 큰 원이 있었어. 네. 큰 원이 있었을 때 그 원에 또 지름이 있잖아요. 네. 그 지름하고 원의 둘레도 얘랑 마찬가지일까?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래.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그거를 원주율이라고 그래. 네. 그러니까 원주율은 세 배 아니면 세 배 좀 넘어요. 세 배 좀. 원의 뭐에 대한 원의 지름에 대한 원의 둘레의 비가 네. 세 배가 좀 넘지. 네. 그 3배는 아니고 3.14배 정도 돼요. 네. 알겠어요? 네. 자, 그래서 이거를 항상 이게
어떨 때는 그렇고 어떨 때는 더 작고 어떨 때는 더 크고 그런 게 아니라 항상 그렇다는 게 중요한 거야. 알겠어? 만약에 이 지름이 10cm였어. 네. 그 원의 둘레는 어떻게 될까? 지름이 10cm라면 원의 둘레는 여기가 10cm거든. 잠시만요. (31.4) 그렇지. 그러니까 이 지름의 3.14배가 되는 거지. 네. 만약에 여기 어떤 지름이 있었는데 이 지름이 12cm야. 그럼 원의 둘레는 12 곱하기 3.14에서 나왔어. 그렇지. 만약에 이 지름이 100cm면 100 곱하기 3.14에서 나왔어. 그렇지. 근데 어떤 원의 둘레가 있었는데 이 둘레가 100cm다. 네. 그러면은 원의 지름은 어떻게 되지? 이 둘레가 100cm. 100 나누기 3.14. 100 나누기 3.14. 3.14. 3.14는 정확한 값은 아니고요. 약 네. 3.14배라는 거야. 알겠어요? 네. 원이 아주 이게 병뚜껑이야. 무슨 조그마한 음료수 병뚜껑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도 지름하고 원주가 있지. 네. 그 비도 이거를 쫙 펼쳤을 때, 이거 실에다 대서 쫙 펼쳤을 때 보면 몇 배가 된다고? 약 3.14. 약 3.14배가 된다고. 알겠어요? 네. 신기해 안 신기해? 좀 신기해? 네. 계산 잘할 수 있겠죠? 잘 기억이 날 것 같아, 안 날 것 같아? 날 것 같은데요. 잘 기억이 나겠지? 네. 자, 잘 보셨나요? 여기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원의 둘레와 원의 지름 사이에는 항상 어떤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일정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방금 보신 것과 같은 활동을 아이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자, 이때 이러한 설명도 덧붙여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었는데, 자, 원의 반지름이 이렇게 있죠. 자, 이 반지름을 기준으로 해서 원을 나누게 되면 원이 몇 등분이 되냐면 6등분이 됩니다. 자, 6등분이 된다는 것은 이 반지름의 6배가 요 둘레가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은 원의 둘레하고 같지는 않아요. 자, 반원을 우리가 한번 본다고, 우리가 반원이 아니라 지름을 기준으로 본다고 보면, 자, 지름은 반지름이 2배가 되는 거니까 이게 2배가 되는 거죠. 지름을 하나의 단위로 봤을 때는 지름의 1배, 지름의 2배, 지름의 3배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자, 따라서 원의 둘레는 지름의 3배가 조금 넘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곡선이고 우리가 지금 따진 것은 직선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조금 더 가깝게 알아보자 해서 이 원을 더 잘게 나눕니다. 이렇게 12각형으로 나눈다든지. 자, 그래서 이 변의 길이를 모두 더하면은 원의 둘레 조금 더 가깝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파이라고 하는 3.141592라고 하는 원주율을 알아냈어요. 자, 그 신기하게도 원의 크기가 달라져도 이런 비는 항상 성립하더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3.141592라고 하는 이 수를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어쨌든 약 3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름을 기준으로 봤을 때 1배, 2배, 3배, 4배는 안 되잖아요. 3배 조금 넘는다. 자, 그 수가 바로 3.141592 점점점 얼마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근사값인데요. 점점점이 있으니까 아직도 끝을 알 수가 없죠. 이렇게 무한한 소수인데 순환하지 않는 이런 무한한 소수를 우리가 무리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사값으로 말하지 말고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 이런 사람들한테 맨날 이렇게 길게 쓰면 힘드니까 이것을 하나의 기호로 파이라고 쓰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도 아이들한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원의 지름하고 원의 둘레하고는 약 3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고 그것을 우리가 원주율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부터 이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주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반지름이 주어졌을 때 반지름을 알게 되면 지름도 알게 되겠죠? 그거 알게 됐을 때 거기다 3.14를 곱하게 되면 원의 둘레를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주의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3.14 원주율이죠. 약 근사값으로는 3.14가 되는 거고 정확한 값으로 원주율이라고 합니다. 원주율 곱하기 뭐가 되는 거예요? 지름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름은 반지름의 2배. 그렇게 해서 만약에 공식을 쓴다면, 그러니까 3.14라고 하는 수를 쓴다면 3.14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2, 뭐 이렇게 해줬습니다.
아니면 3.14 곱하기 지름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것이 중학교 때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 거기다 2가 있고 3.14를 파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2 파이 R.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배우는데 이거는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줘도 그렇게 앞서 나가는 것 같진 않아요. 조금 몇 개월만 있으면 아이들이 또 이런 내용을 배우게 되니까 자, 이왕 이런 얘기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러면 원의 넓이는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 원의 넓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원의 넓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원을 작은 부채꼴, 같은 크기의 부채꼴 여러 개로 이렇게 자릅니다. 자, 자르는데 먼저 이쪽은 반원이고요. 이쪽은 반원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반원으로 자, 갈라서 이렇게 봅니다. 자, 보면은 얘는 원래 이 처음에 있었던 원에 이만큼이 해당된다는 거죠. 이렇게 반원이었었어요. 자, 그래서 이 반원하고 반원끼리 이렇게 나눈 다음에 갈라주는데 이걸 쫙 펼칩니다. 쫙 펼쳐서 이 부분은 이제 원의 둘레의 절반이 되겠죠. 자, 이쪽도 이렇게 해서 절반이 되고 자, 이것을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로 톱니바퀴 맞물리듯이 이런 식으로 끼워주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다 끼우고 나면 이 모양이 이제 원의 모양은 아니죠. 원의 모양은 아닌데 넓이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라서 어디다가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원의 넓이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형태는 어떤 모양이 됐냐면 자, 직사각형 모양이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 모양인데 이것이 처음에 있었던 이 원의 넓이와 같습니다. 자, 이때 이 원에 반지름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자, 이 반지름이 있었는데 이 반지름의 길이가 바로 이 원의 반원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놓고 보면 처음 이렇게 위에다 올려놨을 때 보면은 자, 요 한 변의 길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직사각형 만들었을 때 전체 직사각형의 넓이는 이 원의 넓이와 같고 이때 이 한 변의 길이는 원 둘레의 절반이 되겠습니다. 딱 절반이 되고 그 다음에 이때 이걸 펼쳤을 때 이 직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죠. 이쪽이 높이가 되는 거죠. 이 높이는 바로 무엇과 같습니까? 원의 반지름과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방금 보신 내용 요약을 하면 어떤 원이 있었는데 자, 반지름이 요만큼의 원이 있었어요. 자,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원을 반으로 잘라서 자, 각각을 작은 부채꼴로 자른 다음에 이것을 펼치게 되면 이와 같은 직사각형이 된다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되어 있었는데 이때 이 반은 이쪽 반은 요 위에 반원이 됩니다. 자, 이때 이 원의 둘레에서 반 부분이 반원이죠. 원주의 절반이 이쪽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원주가 그러니까 원주의 절반이 또 이쪽이 됩니다. 이것은 길이가 같죠.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또 이 부분이 자, 모여서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이 되는데 또 손 들고 질문하는 착한 똘똘한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질문 잘하면 착하죠. 여기에서 지금 이게 뭐 약간 삐뚤어졌는데 이거 직사각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질문하는 어린이들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몇 개만 잘랐을 때 그런 거고 무한히 자르게 되면 아주 잘게 무한히 자르게 되면 이 모양이 직사각형이 됩니다. 자, 직사각형이 되고 이때 이 길이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원래 있었던 요 처음 원에 뭐가 되죠? 반지름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반지름 여기가 이제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은 반원의 둘레 반원의 둘레니까 다시 말해서 원주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2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거기에다가 여기 요 길이는 반지름이죠. 그래서 반지름을 곱한 것이 이 넓이가 되고 이 넓이가 바로 자, 이 원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의 넓이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의 넓이 공식은 원주의 2분의 1. 자, 그래서 원주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뭐가 되겠습니까? 반지름.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바로 원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원주를 우리가 계산을 할 때 조금 더 간단하게 봤을 때 보면 원주는 어떻게 했었어요? 조금 아까 파이 2파이 r이라고 그랬죠. 거기다 2분의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또 반지름을 곱하게 되니까 2하고 2분의 1 약분이 돼서
여기서는 파이 r 제곱. 다시 말해서 3.14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뭐 이런 식으로 공식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3.14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이라고 나오지만 몇 달 후에는 파이 r 제곱. 자,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제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의 넓이를 구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원주도 알았고 원의 넓이도 알았다면 원기둥 입체도형이잖아요. 원기둥의 건널비와 부피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그런 공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원기둥이 있는데요. 원기둥에서 자, 이 밑면의 원의 반지름은 자, 이만큼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이 높이가 있죠. 자, 이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 원의 위에 있는 이제 그 원이 있었는데요. 자, 이 원기둥을 전체 이렇게 피자 조각처럼 이렇게 해서 잘게 나눕니다. 자, 잘게 나누는데 이때 이게 반원으로 위에 부분을 반원으로 해서 딱 잘라서 보면 이제 이쪽 부분이 나오고 이쪽 부분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옆으로 볼까요? 옆으로 보시면 자, 이렇게 해서 절반씩이 되겠습니다. 두 팀으로 나눈 다음에 우리가 원의 넓이 구한 것처럼 이건 입체지만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을 쫙 펼치고 이쪽을 쫙 펼쳐요. 자, 펼치고 나서 서로 이렇게 엇갈리게 끼워줍니다. 자, 끼워주게 되면 처음에 원의 부피에서 달라진 건 없는데 딱 끼워놓고 보니까 어떤 모양이 되었냐면 네, 보이시죠? 여기에서 직사각 기둥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 이 직사각 기둥에서 높이는 원래 그 원기둥의 높이였었고 여기서 이 사각 모양인데 직사각 모양인데 이 변의 길이는 한 변의 길이는 어떤 거였었나요? 자, 우리가 여기에서 처음에 모양으로 다시 돌려놓고 보면은 자, 뺐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뺐을 때 보면은 자, 이 부분은 반원의 둘레였었잖아요. 밑면에 반원의 둘레인데 그걸 펼쳐서 한 변의 길이, 직사각 기둥의 한 변의 길이가 됩니다. 자, 해서 이쪽으로 다시 처음 상태로 돌려보면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고 네, 처음에 밑면의 모양이 이렇게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부피를 직사각 기둥으로 만들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잘 보셨습니까? 이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과정은 우리가 원의 넓이 구하는 과정하고 비슷한데요. 자, 아까 사용했었던 그림을 이용하겠습니다. 자, 아까 원의 넓이 구했을 때 이렇게 잘란다라고 했는데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기둥인데 기둥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체가 됐겠죠. 자, 이 부분은 높이가 됩니다. 원기둥의 높이가 되는데 자, 이것을 자, 지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펼치게 되면 펼쳐서 다 끼워 넣으면 사각 기둥이 되죠. 직사각 기둥이 되는데 이 높이는 똑같죠. 따라서 공식으로 본다면 이 한 면의 넓이, 아까 구한 이 직사각형은 이 원의 넓이였었잖아요. 그래서 이 원의 넓이 곱하기 뭐가 되겠습니까?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것이 원기둥의 부피인데요. 한번 정리를 하면 원의 넓이, 우리가 앞에서 원의 넓이를 구했으니까 원의 넓이 곱하기 뭐다? 높이다. 어떤 높이? 원기둥의 높이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원기둥의 부피가 되겠죠. 우리가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제가 이렇게 CD를 갖고 왔는데 여기 구멍이 없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럼 이 한 장은 원이에요. 아주 얇은 원입니다. 자, 이런 원들을 차곡차곡 쌓으면은 어떤 모양이 되냐면 기둥 모양이 되죠. 자, 따라서 여기에서 이 밑면에 한 장의 원이 있었으면 그 넓이를 얼마만큼? 이 높이만큼 많이 더 쌓으면은 더 부피가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원기둥의 부피가 되고, 이것은 우리 아이들이 커서 미적분을 배우게 될 때 마찬가지로 단면이 있으면 단면 넓이가 있으면 그것을 같은 높이만큼 딱 쌓았을 때 그 부피를 구하는 게 우리가 적분인데요. 그거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원기둥의 부피를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예쁘게 공식으로 만든다면 아까 원의 넓이가 어떻게 나왔었어요?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제곱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3.14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그래서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r 이렇게 해도 되고요. 거기에다가 높이는 h가 되기 때문에 예쁘게 쓴다면 파이, 그 다음에 파이 뭐죠? r 곱하기 h. 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3.14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높이 뭐 이렇게 하면 네, 지금 우리가 배우는 지금 6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원기둥의 건널비를 알아보는 활동을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원기둥의 건널비 알아볼 텐데요. 자, 건널비를 구하려면 전개도를 알아보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밑면 하나 있죠. 자, 밑면. 그 다음에 또 밑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옆면을 보시면 옆면은 이렇게 펼친 모양이 되겠죠.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전개도 할 때도 알아봤지만 펼쳤을 때 이렇게 안쪽이 펼쳐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바깥쪽이 펼쳐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게 전개조의 바깥면을 펼쳐야 돼. 안쪽이 아니라 바깥면을 펼쳐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이 원기둥의 건널비라고 하는 것은 두 원이죠. 두 밑면의 넓이의 합에다가 옆넓이를 더한 것이다. 자, 밑넓이 2개, 그 다음에 옆넓이죠. 옆넓이에서 옆넓이라고 하는 것은 직사각형인데요. 이 모양이 직사각형인데 이 직사각형에서 이 한 변의 길이는 뭐와 같습니까? 이 원에 여기서 원을 이렇게 굴렸을 때 이 원의 원주와 같은 거죠. 이것을 이렇게 모아서 보면 이 밑에 있는 직사각형의 둘레와 이 원의 둘레가 딱 맞기 때문에 그것을 펼쳤을 때 이 길이는 원의 둘레가 됩니다. 따라서 원의 둘레 곱하기 원기둥의 높이가 옆면의 넓이고 밑면의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죠. 밑면의 넓이 2개를 더하면 원기둥의 건널비가 됩니다. 네, 원기둥의 건널비는 어렵지 않았죠. 원기둥을 전개해서 평면으로 만든 다음에 펼치면 평면이 되니까 거기에서 각각의 넓이를 더하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공식으로 쓴다면 원기둥의 건널비는 자, 원기둥의 밑넓이죠. 밑넓이는 원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밑넓이, 아이고, 왜 이렇게 쓰죠? 여기서 뭐죠? 넓이. 네. 자, 밑넓이가 몇 개 있었어요? 2개 있었고, 거기다 뭐를 더하나요? 옆넓이를 더하죠. 자, 기본은 이거예요. 밑넓이의 2배 더하기 옆넓이. 이것은 원기둥이 아니라 어떤 기둥이라도 다 이런 식으로 되는데 원기둥이기 때문에 밑넓이는 이제 원의 넓이가 되니까 조금 더 쓴다면 밑넓이 원의 넓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파이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이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 게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옆넓이는 우리가 원기둥이 이렇게 있을 때 이걸 펼쳤을 때 자, 이 옆넓이는 어떤 모양이었냐면 직사각형이었잖아요. 자, 그랬는데 이 한 변의 길이는 바로 이 원의 둘레와 같았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옆넓이라고 하는 것은 원주. 자, 원주 곱하기 뭐죠? 원기둥의 높이가 됩니다. 자, 이 원주라고 하는 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2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이라고 그랬어요. 자, 거기에다가 높이. 이렇게 되면 이쪽은 밑넓이 곱하기 2고 이쪽은 옆넓이가 돼서 그것을 더하게 되면 전체 원기둥의 건널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뭐 r 나오고 파이 나오고 그럼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말로 하면 돼요. 2 곱하기 r을 지름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2 곱하기 3.14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더하기 2 곱하기 3.14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높이. 그러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원주, 그 다음에 원의 넓이, 원기둥의 부피, 원기둥의 건널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자, 또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는데 두루마리 휴지와 같이 가운데가 뻥 뚫린 그런 입체의 건널비와 부피 구하는 내용 나오잖아요. 자, 이런 것도 활동으로 아이들한테 보여주게 되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자,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운데 구멍이 뚫린 두루마리 휴지의 부피와 건널비를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두루마리 휴지 보면 이 가운데 부분이 없죠. 가운데 부분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빼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막혀 있었을 때 전체의 이렇게 생긴 꽉 막혀 있는 원기둥의 부피에서 구멍이 만약에 가운데 나갔다라고 했을 때는 이 부분만큼이 어떻게 돼야 돼요?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부피보다는 어떻습니까? 더 요만큼, 요거 나간 것만큼 작아지겠습니다. 이렇게 구하는 것이 첫 번째 부피가 되겠고요. 자, 건널비도 줄어드느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건널비 보면 분명히 여기에 막혀 있었던 이 원 부분이 여기에서 이렇게 원 부분이 나갔기 때문에 요만큼은 줄어들겠죠. 자, 밑면에서 요만큼은 빠져나가서 구멍이 뻥 뚫린 이 밑넓이가 하나가 나오고 또 한 밑넓이는 여기에서도 구멍이 뻥 뚫렸기 때문에 이 부분의 건널비가 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없고 여기 없겠죠.
자, 그 다음에 옆면의 넓이를 보면 옆면의 넓이를 샥 이렇게 펼치게 되면 자, 이것은 여기에서 밑에다 놓고 이제 한 바퀴 돌리는 거하고 같은데요. 자, 이렇게 했을 때 보면은 이것은 원래 처음에 원기둥의 옆넓이하고 같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럼 줄어들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은 요 안쪽 부분에 겉넓이가 표면이 생기기 때문에 겉넓이가 어떻게 새로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 없었을 때는 꽉 막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하지 않아도 됐겠지만 이 부분이 또 새로 추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빠져나간 이 원기둥의 겉넓이가 되는 거죠. 자, 이만큼이 또 새로 생기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막혀 있었던 자, 여기서 다 막혀 있었죠. 막혀 있었던 것이 처음에 원기둥의 겉넓이였다면 거기에서 요거 빠져나가고 여기에서도 하나 빠져나가고요.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있었던 원기둥의 옆넓이까지 해서 이만큼이 이렇게 구멍이 뚫린 두루마리 휴지의 겉넓이가 되겠습니다. 네, 잘 보셨나요? 제가 이 두루마리 휴지에서 가운데 부분 쏙 빼는 거 정말 옛날부터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하우메스를 통해서 소원이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부피는 저렇게 구하는 거구나, 겉넓이는 저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것을 아이들이 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단원에서 계산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3.14 대신에 그냥 3이라고 약을 써서 뭐 3을 사용해라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공식에서 파이를 썼는데 그와 같은 뭐 그런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만약에 3.14를 꼭 해서 계산 과정을 보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초점이니까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공식을 잘 알게 되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뭐 소수 곱하기, 자연수라든가 그런 계산들을 잘 하게 되면 큰 어려움은 없겠죠. 자, 그래서 계산 문제와 관련된 질문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1분 영상을 통해서 그때그때 바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2단원에서 원기둥의 부피와 겉넓이에 대해서 배웠는데 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한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개의 그림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것은 약간 좀 어떤 모양이라고 볼까요? 뭐 음료수 캔보다는 좀 두껍죠. 그러니까 무슨 꽁치캔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 모양이고 이것은 참치캔 자, 그런 모양입니다. 자, 반지름은 이쪽은 6이고 이쪽은 6이고 그다음 높이가 10이고요. 여기에서 반지름은 10이고 높이는 6이에요. 그래서 6하고 10이 사용된 건 같은데 그렇다면 겉넓이하고 부피는 어떨까? 같을까 다를까가 궁금해지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모양이 조금 다른데 이럴 때 부피와 겉넓이는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계산을 통해서 그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피를 계산을 해볼까요? 자, 부피 아까 공식이 뭐라고 그랬냐면 밑넓이 자, 원의 넓이가 되겠죠.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밑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3.14가 되고 그 다음에 높이는 10이 되는 거죠. 자, 이거 계산을 하면 66은 36에다가 10을 곱하니까 360 곱하기 3.14입니다. 자, 이거 계산하면 부피가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겉넓이. 자, 겉넓이는 밑넓이의 2배 더하기 옆넓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밑넓이는 어떻게 되냐? 밑넓이 지금 계산을 한 것처럼 6 곱하기 6 곱하기 3.14예요. 이런 게 두 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옆넓이는 원주라고 했으니까 지름 곱하기 3.14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다 높이가 얼마예요? 10이죠. 자,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는 66은 36 곱하기 2니까 72 곱하기 3.14가 되고 자, 거기에다가 12하고 10을 곱하게 되면 120 곱하기 3.14입니다. 그걸 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3.14가 공통이니까 그냥 공통항으로 두고 120하고 71을 더하게 되면 192 곱하기 3.14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피는 이만큼이 나왔고 겉넓이는 이만큼이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그 옆에 좀 납작한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서 부피는 자,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게 되면 밑넓이는 한 변의 길이가 아니라 반지름의 길이가 10이니까 10 곱하기 10 곱하기 3.14 자, 거기에다가 높이 6 이렇게 곱했습니다.
자, 그럼 10하고 10을 곱하면 100이고 거기다 6을 곱하면 600이 되죠. 600 곱하기 3.14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여기에서 봤을 때 3.14는 똑같은데 보니까 3.14도 여기 600을 곱하고 여기 360을 곱하니까 부피는 어디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크겠습니다. 자, 우리 계산을 통해서 그걸 알았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건널비. 자, 건널비는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밑넓이가 한 원의 넓이가 얼마였었어요? 10 곱하기 10 곱하기 3.14고 그런 게 위에 아래 두 개가 있다. 자, 거기에다가 더하기. 옆넓이인데 원의 지름은 20 곱하기 3.14죠. 자, 그 다음에 높이가 6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 100에다가 2를 곱하니까 200 곱하기 3.14고요. 더하기. 20하고 6을 곱하면 120 곱하기 3.14입니다. 양쪽에 3.14가 같이 있으니까 묶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200하고 120을 더하니까 320이죠. 3.14가 200만큼 있고 3.14가 120만큼 있다. 3.14가 320만큼 있다는 거하고 같으니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계산이 이렇게 나왔는데 보니까 아까는 여기가 192였잖아요. 이쪽은 320이니까 이번에도 건널비 이쪽이 더 크네요. 자, 여기에서 뭐 납작하면 더 부피가 많고 건널비가 크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가 봤을 때 언뜻 봤을 때는 이쪽이 부피가 더 많을 것 같기도 하고 그쵸? 여기는 폭이 좁은 대신에 높고 여기는 또 그 대신 또 넓은 대신에 또 얕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언뜻 봐서는 그냥 느낌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떤 원칙이 없습니다. 어떤 관계에 대해서 규칙이 없기 때문에 납작하면 더 넓다, 뭐 길쭉하면 더 좁다, 더 작다 이런 게 없으니까 직접 계산을 해서 살펴보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고 이런 문제를 냈는데요. 저는 이렇게 살짝 어떤 요소들이 위치를 바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는 것이 아이들의 개념을 또 이렇게 확실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런 방법을 자주 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어떤 감을 가지고 느낌을 가지고 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에 입각을 해서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다 알았잖아요. 공식에 입각을 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그런 태도를 길러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원과 원기둥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자, 이런 내용들 지금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아이들은 또 이런 내용들 이후에 계산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죠. 제가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3.14 곱하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이 힘들게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처럼 그 시기에 수학을 좀 싫어하게 됩니다. 다행히 중학생이 되니까 또 고등학생이 되니까 계산이 훨씬 간단해져서 이렇게 쉬운 것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이 시기만 지나면 좀 계산이 간단해지니까 이 시기에 질리지 않도록만 조금 유의해서 지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원과 원기둥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